안녕하세요. 김씨북덕방TV 김소정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영상 올립니다. 오늘은 간단하면서도 정말 모르시는 분들은 정말 답답해하는 부분에 대해서 영상으로 만들어 봤습니다. 오늘 주제는 소득 입증 안 돼도 담보대출 받을 수 있는 인정소득 및 추산소득입니다. 중개업무를 하다 보면 계약금을 걸거나 막상 계약을 진행하려고 하면 본인이 담보대출이 나올지 안 나올지 굉장히 불안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몇 번 집을 사보신 분들이나 아니면 소득 입증이 많이 되시는 분들은 큰 문제가 안 되겠지만 자영업을 하는데 소득이 너무 적거나 아니면 소득은 있지만 4대 보험이나 이렇게 회사에 소속되어서 소득이 증명이 확실히 되는지 않는 분들은 많이 불안해들 하십니다. 실제로 우리가 살다 보면 돈벌이라는 게 꼭 회사에 소속되고 또는 입증이 되는 소득만 있는 건 아니죠. 하다못해 시장에서 조그마한 물건을 파는 분들도 소득이 정확히 입증이 쉽지가 않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 담보대출을 해주는 은행에서도 일정 부분 인지를 하고 또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택이나 부동산을 매입할 때 담보대출을 하고자 할 때 이렇게 소득 입증이 쉽지가 않거나 아니면 또 소득 입증이 너무 적거나 하는 분들을 위해서 인정소득 및 추산소득이라는 대출 제도가 있습니다. 디테일하게 들어갈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직장인이 아닌 분들은 4대 보험이 안 들어가니까 일반적으로 자영업이나 아니면 소득은 있지만 자영업 사업자도 없으신 분들은 그래도 지역 의료보험은 내시지 않습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연금보험을 내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 모두 카드는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 카드는 신용카드든 체크카드든 관계없습니다. 모든 카드가 다 해당이 된다고 볼 수가 있고요. 즉 이 세 가지 납부 내역과 카드 사용 내역을 가지고 소득을 추산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두 가지만 기억하라고 한 이유는 이 연금보험료 같은 경우는 소득으로 환산하는 환산 비율이 낮아서 실제 실무에서는 카드 사용 내역과 지역 의료보험 납부 내역이 가장 많이 사용이 됩니다. 보통 의료보험이나 카드 사용 내역은 최소 3개월치를 평균해서 1년치 소득을 추산하는 방식이 되겠고요. 계산을 끝다리까지 정확하게 하는 건 여러분들이 기억하기도 어렵고요. 대략적인 것만 알아도 여러분들의 궁금증은 많이 해결되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간단하고 쉽고 기억하기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인터넷 같은 데 보면 끝다리까지 정확한 계산법들도 나와 있는데 수치도 약간씩 틀린 경우가 많아서 간단하게만 기억하고 계셔도 오차 범위가 크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궁금증은 많이 해결되실 것 같아요. 먼저 의료보험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납입하는 지역 의료보험료가 월 5만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그냥 간단하게 곱하기 3 내지는 300 하면 됩니다. 이것도 수치가 조금 더 높긴 한데 오차 범위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이 정도만 아셔도 여러분들이 대충 소득이 추산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5만원이면 곱하기 300을 하면 1500만원이 되겠죠. 예를 들어서 내가 지역 의료보험료를 10만원을 낸다고 가정했을 때는 곱하기 300을 하면 3000만원 정도가 추산이 되는 겁니다. 카드 사용 내역 같은 경우에는 더 간단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1년 동안 사용한 카드 사용 내역이 약 1000만원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곱하기 2를 하시면 됩니다. 2배라고 보시면 돼요. 2배. 이것도 2배보다는 약간 낮은데 이거 역시도 오차 범위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대출 가부 여부를 판단하기에는 그게 이 정도만 아셔도 충분히 가능할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카드를 2천만원 사용했다 이러면 약 4천만원 정도 사용액 추정이 되는 겁니다.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한 3,800에서 4,000 정도. 여기서 또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인정소득이나 추산소득 같은 경우는 최대 5천만원까지만 소득으로 인정해 주겠다는 겁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카드를 나는 훨씬 더 많이 사용하는데 아니면 내가 지역 의료보험료를 훨씬 더 많이 낸다고 해도 최대 5천만원까지만 인정해 주겠다는 겁니다. 요거를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말한 3, 2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의료보험 같은 경우는 3 내지는 300 그리고 카드 사용액 같은 경우는 2배. 요것만 기억하셔도 대략적인 내 추정 소득이 어느 정도가 될 거라는 거는 나올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 추산소득과 인정소득을 환산할 때는 카드 사용액과 의료보험을 모두 다 해주는 게 아니라 둘 중에 유리한 걸 한 가지로만 가능하다는 것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인정소득을 받기 위해서는 부부 합산소득이 2,400만원 이하여야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부부 둘 중에 한 명은 직장인인데
그 소득이 2,400만 원 이하였을 때 내가 카드 사용 내역으로 추산소득이나 인정소득으로 갈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자영업 하시는 분들 역시 순수익 소득이 2,400만 원 이하여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도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소득 신고를 사실 실질적으로 많이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더 유리한 쪽으로 이렇게 추산소득이나 인정소득으로 선택을 해서 좀 대출을 받을 때 한도라든지 또 대출의 용이성도 좀 더 끌어올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자영업 소득이 낮다면 추산소득이 더 대출을 받기 유리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한 가지, 대출이 안 나올까 불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런 분들은 본인들의 신용도를 좀 알고 계시는 게 좋습니다. 요즘 인터넷 같은 데 들어가면 한국신용정보나 나이스 신용정보 같은 데 들어가면 회원가입을 하면 본인 신용도를 알 수가 있어요. 실무에서는 실질적으로 6등급 이내에 들어와야지 담보대출이 가능하다고는 하는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사회생활을 시작하고 별다른 문제 없이 흘러왔다면 보통 한 3, 4등급 범위 내에 통상적으로 들어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6등급이라고 하면 어떤 문제가 한번 있었다는 얘기지만 6등급이라고 해서 안 되는 건 아니고 요거는 은행 심사를 거쳐서 가부 여부나 한도가 결정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요것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 신용도를 알아두면 좀 더 좋다. 거기다 추산소득까지 알고 있다면 더욱더 좀 여러분들이 불안함을 좀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은 이런 추산소득이나 인정소득이 충분하고 그리고 본인 신용도에 문제가 없다고 해도 여러분들이 각종 뉴스나 언론에서 많이 봤다시피 LTV다, DTI다, DSR이다 이런 또 정부에서 각종 대출 한도 규제가 따라붙는데요. 사실 이런 부분들은 이제 비규제 지역이나 아니면 금액대가 다소 높지 않은 무주택자가 처음으로 구입하는 주택에 관해서는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규제 지역이라면 조금 더 따져봐야 될 문제고요. 예를 들어서 부산 기준으로 LTV 범위 내에 있다고 가정했을 때 추산소득이 약 800만 원 정도면 약 1억 원 정도까지 담보대출이 나오고요. 그리고 추산소득이 약 1600만 원일 경우에는 약 2억 원 정도까지 담보대출이 나오는 편이고요. 그리고 2400만 원일 경우에는 약 3억 원까지 담보대출이 나옵니다. 이거는 아까 앞서 설명드린 LTV 비율이라는 게 있는데 그 비율 안에 들어왔을 때 전제된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대략적인 수치는 지역마다 틀리고 또 정부 규제에 따라 틀리니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요즘은 워낙 중개사님들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잘 아시니 중개사님들 신뢰하고 함께 의논해서 금융권이나 신용도 등을 확인해서 계약을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연히 수도권이나 규제지역 또는 금액대가 다소 높은 부동산을 매입하고자 할 때는 이런 절차들을 좀 더 꼼꼼히 금융권의 더 확인 절차를 확실히 거친 다음에 계약을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내가 소득이 없어서 대출이 안 나올 걸로 고민하는 분들이 비규제 지역이나 아니면 규제 지역이라도 비교적 낮은 금액대의 부동산을 매입하고자 할 때는 이 추산소득으로도 충분히 담보대출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지역마다 정부에서 대출 한도 규제 비율이 서로 다르고 그리고 각종 조건도 좀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마음에 드시는 부동산이 있다고 하면 중개사님들과 잘 의논해서 금융권에 확인을 해서 정확한 대출 가능 금액을 산출해서 계약을 진행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오늘은 그래서 나는 잡히는 소득이 없으니 아니면 소득이 너무 작게 잡혀서 나는 집도 못 사고 부동산 매입도 못 할 거야 라고 생각하는 분들한테 이런 제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분들도 얼마든지 꼼꼼히 알아보시면 부동산 매입이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겨울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다들 날씨가 쌀쌀해지는데 감기 조심하세요. 요즘은 감기 걸리면 코로나로 오해받아서 치료도 잘 안 해준다고 합니다. 저는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